겨울철 응급 환자 증가, 심근경색, 뇌출혈, 비상주의보. 작년에 응급실 찾았다고 하셔가지고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임고음님께 드릴 텐데요. 당시 어떤 증상이 있으셨나요? 한동안 좀 이렇게 가슴이 조금 이렇게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지고 그래서 저는 이게 공황장애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이렇게 방치를 했는데 어느 날 길을 걷는데 좀 이렇게 숨이가 조금 답답한 이런 증상이 조금 자주 또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제가 아는 친구한테 이렇게 말을 했더니 너 당장 병원에 빨리 가.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이게 가야 되는 건가? 이 정도 답답함으로 가야 되나? 네, 임고음님이 느꼈던 그 증상들이 대표적인 이제 심근경색과 관련이 많은 증상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호흡곤란인데요. 가만히 있을 때 못 느끼시는데 조금만 걸었을 때도 네. 호흡곤란이 느껴진다고 한다면 네. 우리 몸에서 필요한 양만큼의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온 현상이기 때문에 심장의 문제를 충분히 인식을 해야 됐던 상황이었었고요. 그게 바로 대표적인 레드 플래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드 플래그요. 네, 레드 플래그요. 예. 플래그? 레드 플래그라고 하는 것은 가슴 통증이나 운동 시에 호흡곤란 같은 흔한 증상들이 있을 때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질환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이 쓰지 않는 말이라서 어색할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전쟁터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쟁터에서 우리가 패배를 인정할 당시에는 백기를 들잖아요. 네. 백기 투영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백기라는 표시 뒤에는 항복이라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약간 경고 같은 거군요. 네, 일종의 경고죠. 우리가 이제 운동할 때 레드카드 보잖아요. 그런 경고와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무섭네요. 그렇죠. 네. 며칠 전 당직 중에 새벽 4시경에 전화가 왔습니다. 119로부터 47세 여자 환자분이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셨었고 구토를 호소하고 있었는데 이송이 가능한지 문의가 왔었고요. 이 환자분이 평상시에 고혈압이 없던 분이었는데 수축기 혈압을 재봤더니 160mm를 머큐리가 넘는다고 했었습니다. 보통 뇌에 출혈이 생기게 되면은 180, 190까지 혈압이 상승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평상시에 고혈압이 없던 걸 감안하면 다소 높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내원 시에도 보면 의식도 있었고 대화도 가능했던 상태였었는데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화가 가능하니까 집에 가면 되지 않을까요? 예,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약을 투여했을 때 그거에 대한 반응이 좋기 때문에 두통이 호전이 돼서 실제로 저희가 집에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목할 게 있어요. 갑자기 머리를 심하게 때린 것 같은 두통. 그 두통이 있었다는 것과 동시에 갑자기 오심과 구토가 왔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뇌압 상승과 관련된 현상이기 때문에 일종의 레드 플래그 같은 것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고 이런 경우 또 CT에서도 미세한 출혈이 의심되는 소견이 보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원인 규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혈관을 볼 수 있는 혈관 조형 CT를 찍었었고요. 혈관 CT를 찍어봤더니 이분이 뇌동맥류가 보였어요. 그래서 그 뇌동맥류 파열에 의해서 지주막하 출혈이라는 현상이 발생했던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분이 그런 증상을 겪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도 잘하시고 하니까 집으로 가셨어요. 네. 근데 이 지주막하 출혈을 놔뒀다라면 그거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의식을 잃게 되고 또 이게 더 진행이 되면 이제 뇌압이 상승하면서 중뇌 부분을 압박하게 되면 그 중뇌 부분에 있는 호흡 중추가 억제가 되기 때문에 심정지가 왔을 겁니다. 어머, 되게 심각한 거네요. 이런 걸 무시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운명이 바뀔 수 있어요. 네, 평상시 아무리 건강했다 하더라도 이런 큰 일을 겪고 나면 갑작스럽게 운명을 달리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자, 이 증상을 무시했다가 결국 운명을 달리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2022년 당시 보도된 뉴스에 따르면은 강수연 씨도 아마 뇌동맥류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고 이 주주막하 출혈이 진행이 되면서 심정지가 왔던 걸로 생각되는데 처음에 증상을 느꼈다고 합니다. 오전에 두통과 오심구토가 있어서 119에 신고를 했었고 다행히 이제 강수연 배우님이 증상이 좋아졌으니까 그냥 가시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두통이 이제 2차 출혈이 오면서 온 건데 당시에 이제 119가 도착해 보니까 이미 심정지가 됐던 상황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집에 가셔서 그러고 네. 너무 안타까워요. 살 수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 임고은님은 아까 전에 말씀하셨었던 그런 레드 플래그 증상들을 겪으시고 이제 병원에 가셨잖아요. 네. 병원에서 어떤 치료나 처리를 좀 받으셨어요? 처음에는 혈관 뚫는 그 조영술? 네, 관상동맥 조영술. 네. 예. 조영술로 이렇게 약을 넣자마자 막 진짜 심장이 막 진짜 찢어지는 것 같이 너무 아프고 막 진짜 평생 다시는 네, 경험하지 않고 싶은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네.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네. 임금님처럼 이제 심장으로 가는 관상동맥이 막히는 경우에 응급실에 오게 되면은 관상동맥 조영술을 하신 거거든요. 오른쪽 손목이나 왼쪽 손목의 동맥을 통해서 접근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타구니 쪽에 있는 혈관을 통해 접근하기도 하는데 그 과정이 말씀하신 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박사님 저는 지금 숨쉬기가 좀 힘들거든요. 이렇게 자다가 좀 깨고 답답해서 숨 고르기를 좀 하고 그게 좀 요즘에 또 다시 왜 그러는 걸까요? 일단 한번 이제 심근경색증이라고 하는 증상을 한번 느끼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시간대에 심근 손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심근이라고 하는 그 세포는 한번 망가지면 재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짧은 시간 혈액 공급되지 않는 시간 동안에 심장 근육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누워 있을 때 심장이나 폐에 부담이 커질 수가 있고 숨이 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에서 자주 깨고 숨을 고르고 일어나야 한다면은 심장 초음파를 한번 검사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심장 기능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생각해 보면요, 저도 가끔 소화가 안 되면요, 그냥 숨이 막 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럼 그냥 소화제 먹고 그냥 넘기거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실제로 소화 불량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그게 소화 불량이 아니라 심장의 문제인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그 최근에 봤던 환자분이신데 40세 여자 환자분이셨는데 서서히 호흡곤란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응급실에 왔고 심장 움직임이 거의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없다는 게 아니라 기능적으로 충분하지 않았었고요. 이거는 이제 심근경색이 진행됐던 결과였거든요. 그로 인해서 심장 기능이 안 되니까 호흡곤란이 발생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젊은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흉통보다는 호흡곤란이나 오심부터 아니면 피로감, 상복부의 불편감 같은 것들을 증상으로 해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 잘 나온 것 같아요. 오늘 옷도 레드 플래그로 입고 나오셨어요.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거하고 또 이 동생이 또 겪어온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지금 더욱더 잘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뭐가 안 좋냐면 피가 안 좋은 것 같아요. 피가 안 돌아요. 그동안에 그런데 또 괜찮다 하고 살았는데 혈액순환이 안 도는 것 같아요. 다리가 지가 첫째는 내려서 못 살겠고 숨이 차요. 또 숨도 차고. 대개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아니 어제까지는 아니 불과 1시간 전까지는 멀쩡했던 분인데 왜 갑자기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하지만 혈관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나빠지고 있었던 거고 이게 어느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그때 혈관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증상으로 아니면 징후로 보이는 것입니다. 맞아. 혈관이 너무 무서워. 네, 인권인처럼 이제 심장 혈관이 막히거나 할 경우에는 우리 혈관에서 보이는 현상들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사진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혈관 속에 짜인 찌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혈관을 막고 있다가 이게 혈관이 아니라 혈관 안에 있던 있는 거. 찌꺼기를 뺀 거예요? 네. 정확하게 말하면 플레이크라고 할 수 있는데 찌꺼기죠, 일종의. 그 찌꺼기를 꺼낸 것입니다. 그래서 인고우님의 그 병명이 관상동맥에 생긴 죽상동맥경화증이잖아요. 네. 이와 같은 현상들이 그 관상동맥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게 터지면서 거기 혈전이 쌓이게 되고 그것이 혈관을 막으니까 그 증상을 겪으신 거예요. 징그러워. 야, 무섭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플레이크를 만드는 주요 원인이 무엇일까요? 저거 그거 아닙니까 선생님? 기름 찌꺼기로 하숙 막히듯이 네. 혈관에 기름 찌꺼기 많으면 저렇게 되는 네, 맞아요. 네. 기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그 기름.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그 콜레스테롤인데요. 네, LDL 콜레스테롤입니다. 게다가 중성지방도 혈관에는 치명적입니다. 혈관에 침투하기 쉬운 작고 단단한 LDL을 만드는 게 중성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성지방 자체가 많다는 거는 LDL 콜레스테롤이 쌓일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해요. 혈관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지금과 같이 보는 것처럼 혈관에 찌꺼기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무서운 점이 있는데 바로 평소엔 증상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을 훌쩍 넘어가도 아무 증상을 못 느껴요. 숨이 찬 것도 아니고 심장이 아픈 것도 아니고 심력적 증상을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고지혈증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죠. 제가 정말 20대 초반에 23살에 혈관 나이 60대 진단을 받고 이 40 먹도록 뭐 특별한 관리 안 했죠. 왜냐면 증상이 없으니까 아 뭐 이거 뭐 그냥 사는데 지장 없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운동 열심히 하니까 하고 이제 지냈죠. 특히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현상이 보여도 그렇게 무시할 수 있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네. 제 환자분 중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신데요. 이분이 평소에 운동도 많이 하셨던 분이고 굉장히 건장하셨던 분이셨어요. 50대 남성분이셨는데 새벽 4시에 갑작스럽게 가슴 통증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오셨는데 이 통증이 가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왼쪽이나 어깨 쪽, 왼쪽 팔이나 어깨 쪽으로 이렇게 퍼지는 양상에 방사통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런 통증을 동반하고 있었고 막 식은땀이 나고 막 메스껍고 막 그랬던 거예요. 검사를 해봤습니다. 심근경색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혈관을 뚫지 않으면 이게 괴사가 진행이 되고 심정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응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왜 그랬을까요, 갑자기? 아니, 50대 젊으셨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고지혈증이죠. 아까 고지혈증 봤던. 있으셨다고요? 네, 아까 봤던 그런 무서운 거예요, 고지혈증. 고지혈증. LDL 콜레스테롤 자체가 몸에 쌓이면서 분명히 혈관병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그런 잠깐만 이해가 안 돼. 다른 병은 없고 고지혈증만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고지혈증. 네, 한 가지만 갖고 좀 무서운 거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갑자기 자다가. 그럴 수 있습니다. 갑자기.